예,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이제 중수청 수사 기능이 이제 행안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또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행안부와 경찰 또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1987년 6월 항쟁의 그 결과로 그동안의 어떤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에 이제 상당한 자율성이 이제 부여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그렇게 강력하게 장악하고 이렇게 하렸던 것은 법조 문화라는 동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행안부는 경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의 예로 봐서 장관님 이제까지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무슨 구체적인 지시나 어떤 사건 지침을 내려가지고 뭐 언론 보도가 되거나 무리를 야기한 게 우리 야당 의원님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부적격심사위원회는 지금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수청은 제가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들의 DNA는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한 통속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인사나 그다음에 징계나 부적격 심사 이런 걸 할 때 자기들끼리의 어떤 DNA를 뭉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수단으로 행안부 장관이 이제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걸 감독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검찰에 있어서 이 상명하복 문화가 아예 법률적으로도 검사 동일체라는 규정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예.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인사권과 지휘권이 일치되어 있었던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중수청장이 하위직 인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관들의 또는 수사 조직들 사이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로 옮겨놓게 된 것이다. 그런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인 제도 장치 또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단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 이후에 수정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께서 좀 졸속 심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사권 독립 검찰 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30년 동안 지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결단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소 조금 미비하더라도 다소 또 불안전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실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제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